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특징은 이제 허리 아프신 거에 대한 전형적인 네 가지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튼튼한 허리를 갖기 위해서 허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하는 생각에 요통 관리를 단계를 한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5단계까지 다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봐서는 한 3단계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3단계 정도까지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할머니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허리 구부러져 있고 걷기도 힘들고, 여기 보시면 유모차 같은 것도 밀고 다니고 하시는 것 같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아주 비슷한 연배지만 액티브하게 지내는 할머니도 많습니다. 아마 젊으셨을 때는 두 분 다 이렇게 김태희 같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따온 하나의 연출된 그런 모양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 MRI입니다. 왼쪽 오른쪽 허리 MRI인데, 여러분들 병원에 다니시면서 MRI를 보신 적도 있고 안 보신 적도 있지만, 저는 이 슬라이드는 사실 대중 앞에서 처음 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왼쪽 허리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오른쪽 허리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이거는요, 20대 허리, 30대 허리, 40대, 60대 허리입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물렁뼈가 젊을 때는요, 속에 하얀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리무라고 하시죠. 로션이 들어있고요. 로션 주변을 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타이어처럼 겹겹으로 껍질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정상 허리 디스크입니다. 한마디로 물방석이죠, 물방석. 그렇죠? 이 물방석이 이제 물이 점점 빠집니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 빠져서 좀 빠집니다. 그게 이상 조금 더 늙은 상태가 되고, 구리무가 아주 물기가 많은 말랑말랑한 젤리다가 이제 뻑뻑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퀴에 바람이 빠지니까 바퀴가 거꾸로 이렇게 꺾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찢어지고요. 찢어지니까 그 찢어진 부분을 낫게 하려고 혈관이 들어와서 저렇게 뻘겋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온데다 혈관천지죠. 이게 완전히 깨진, 퇴행이 아주 심해진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어떤 디스크가 많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겁니다, 이거. 이 디스크가 이겁니다. 이건 좀 비교적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깨져 있죠. 요건 비교적 정상에 여기도 깨져 있죠. 이분은요, 디스크 깨진 게 여기 다 깨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은요, 거의 대부분 멀쩡하게 물방석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디스크입니다. 정상적인 디스크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79세고 이분은 71세입니다.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79세 피메일이고, 여기쯤 보면 71세 피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찮게, 정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분은 강남센터에서 건강관리 받으시는 파트너스 분이십니다. 강남센터에서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한테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나오신 것도 있고, 젊어서 고생을 좀 덜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다릅니다. 허리의 모양이 이렇게 현 상황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듣고 나면, 지금까지 지내오신 건 어떻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디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런 허리를 가지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네 가지 아주 전형적인 그런 허리 아픈 사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43세 남자, 일주일 전에 딸아이를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번쩍 들어올리고 나서는 허리가 삐끗해서는 3일 지나고 나서 점점 더 아파지고는 이제 집에서 기어다녔답니다. 회사도 못 나가고. 이런 경우 간혹 있으시죠? 한 번도 이런 적 없으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허리 삐끗하면서 아파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없으시죠? 대부분 한두 번씩 겪는 그런 일입니다. 흔한 일이죠. 이 친구는 37인가 그럼 37살 남자인데 지난 7개월간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이렇게 당겨가는 그런 통증 때문에 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회사 일도 잘 못하고 뭐 젊은 남자인데 부부 생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좌골신경통입니다. 좌골신경통. 좌골신경이라는 그 붉은 신경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아주 심한 뒷다리가 당기는 그런 통증이죠. 이런 거 느껴보신 분은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걷다가 이렇게 뒷다리 당겨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럼, 예.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벌써 한 10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좌골신경통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비교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면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바로 이건데요. 다리는 전혀 안 땡긴데 허리 가운데만 뻔하게 아픈 겁니다. 이분 한번 보십시오. 평생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었던 70세 여자분이십니다. 귀부인이십니다, 사실. 작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더니 걷는 방향을 걷다가 앞에 사람이 와서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허리가 엄청 아프고 걸음 걸을 때 아파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앉아있으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허리 구부리만 뻐근하고 앉았다 일었을 때 너무너무 아프고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아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벌써 막 3년 4년 계속 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벌써 들어오실 때부터 아주 우울한 표정이 가득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70년대 80년대 들어가지고는 MRI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허리 아픈 게 우울해서 아프다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흥미가 없어서 허리가 아파진다. 허리가 아파서 자꾸 회사 안 나가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많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했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그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비결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럴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앉았다 일어서면 금방은 괜찮아 쭉 걸어가는데 한 100m 걸어가면 엉덩이 뒤에 뜨거운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뜨거운 열내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걸 엉덩이 뒤에 다 달아놓은 것 같다. 엉덩이가 땡기고 절절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좀 편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증상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다들 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심한 요통이 있던 사람은요, 어떤 수술 안 하고 비수술로 치료한다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600만 원어치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라 400만 원으로 깎았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제 외에 보면 오늘 같으면 한 60분 이제 오전에 와서 뵙고 이제 오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이제 MRI 찍고 여기저기서 이제 권유를 받고 치료도 좀 받고 오신다면서 그 병원 이렇게 보면 한 500만 원 쓰셨겠군요. 이렇게 견적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거기서 찍은 MRI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한 허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MRI에 비하면 아주 멀쩡하죠. 굳이 트집을 잡자면요. 여기 있는 수핵이 그 뒤에 있는 까만 종판을 좀 찍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여기까지 다 까맣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까매야 되는데 수액이 여기까지 찍고 나온 겁니다. 즉 속에 있는 젤리가 물방석 속에 있는 구리무가 물방석 껍질을 조금 찢은 겁니다. 그래서 찢어서 그렇게 아프다가 금방 안정화되니까 한 일주일 만에 안 아파진 거예요. 환자는 자기가 400만 원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급성요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급성요통을 알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육이 뭉쳤다 혹은 인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속에 뭉칠 근육도 없고 인대도 없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이 강남센터에 찍은 겁니다. 여기 머리가 있고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 등이고 여기가 배입니다. 이 네모난 것이 척추뼈고 그 사이에 길쭉길쭉하게 있는 게 저게 물렁뼈 디스크입니다. 저 디스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껍질이 까만 색깔 보이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속에 하얀색 젤리가 들어있고요. 이거를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에 젤리, 바깥에 껍질.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은 아니고 양의 척추를, 실제 척추를 반 잘랐습니다. 잘라서 아크릴을 여기다 갖다 대놓고는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서거나 걸음을 걷거나 할 때마다 이 속에 있는 물방석 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 흡수된 충격이 어디에서 받아지냐 하면 이 껍질에서 받아집니다. 껍질하고 뼈하고 이 사이에 여기 있는 이 라인, 이 까만색 부분은 아주 튼튼합니다. 까만색 부분은 아주 튼튼하고 속에 있는 젤리가 물결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는 정말로 오묘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 보통은 이 젤리가 뒤쪽, 여기가 배고 여기가 등이거든요. 이 뒤쪽에 이 후방섬 유륜을 찢으면서 이제 점점점 허리가 아프게 되다가 이 젤리가 후방섬 유륜을 찢고 일로 툭 튀어나가면 그게 바로 디스크 탈출이 돼가지고 이제 다리가 막 저리고 아파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디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허리를 꼿꼿이 하고 강한 힘을 쓰니까 여기가 깨지고 종판, 이 부분을 종판이라고 합니다. 종판이 깨지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무거운 물건을 들면 이 뒤에 후방섬 유륜이 찢어지더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한다든지 애기 들어 올리다가 아파지는 게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종판이 깨지거나 후방섬 유륜이 깨지는 디스크 자체 내부에 손상이 있을 때 급성 요통이 오는 겁니다. 아까 400만원 약 드신 분도 바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승마를 하고 나서 아팠던 사람입니다. MRI 찍어보니까 여기 종판이 푹 깨져 있죠. 구멍이 푹 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이분은 의과대학 학생인데요. 요 섬유륜이 여기 수액이 섬유륜을 찍고 올챙이 꼬리처럼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있는 젤리가 껍질을 찍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껍질이 저만큼 찢어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지만 이거 아픕니다. 그래서 섬유륜 손상 이 두 가지가 급성요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면 근육이 뭉치는 게 아니고 담이 결리는 게 아니고 디스크 내부가 손상이 된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의사들, 척추 전문하는 의사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급성요통이 있는 사람은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 이면에는 뭔고 하니 근육이 뭉쳤던 게 풀리면은 다시 원상복구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워낙 아팠다가 2, 3일 만에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근육이 뭉쳤다가 다시 원상복구 확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찢어져서 아프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막 힘을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쟤네들이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못 움직이려고 꽉 힘을 쓰죠. 여러분들 옛날에 배 아파 보셨습니까? 배 아프면 막 돌아다닙니까? 아프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디스크가 깨져서 아프니까 안 움직이려고 근육을 꽉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육들 입장에서는 허리를 안 아프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의사들은 보고 아픈 사람들마다 보니까 근육이 막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근육이 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늘 와서 불을 끄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방관들 가는 데마다 불이 나 있네 이렇게 해서 소방관 때문에 불이 난다고 말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 허리를 도와주는 기관이고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물렁뼈가 조금씩 깨지니까 아픈 것이고 그걸 빨리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근육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프다가 한 일주일 만에 안 아파지면 또 옛날하고 똑같은 행동 그대로 합니다. 또 다시 아파집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디스크가 일생을 두고 점차 망가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연출하면서 지내오셨을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한동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좌골신경통입니다. 좌골신경통이란 말은 사실은 이 좌골신경이 따라 내려가는 이 엉덩이가 아팠다가 허벅지 뒤로 아팠다가 허벅지 뒤쪽 이 하트 옆쪽으로 아팠다가 뒤꿈치 아프고 이런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람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척추뼈고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탈출된 허리 디스크고요.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신경입니다. 옛날에는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말이 알게 된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의사들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그게 1934년도. 이전까지는 좌골신경통이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젊은 애들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다리 뒤가 막 땡긴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더라. 그게 좌골신경을 따라서 내려가는 통증이라서 의사들이 좌골신경통 이렇게 그렇게 불렀고, 물론 영어로 불렀기 때문에 사이아티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사이아티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뒷다리 땡기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한 3개월 정도 침대에 눕혀놓으면 돼. 그게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치료 방법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 1934년도에 믹스터와 바라는 이 하버드 의대 신경외과가 그중에 믹스터가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은 젊고 한 사람은 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키를 타다가 좌골신경통이 발생한 30몇 살짜리 남자를 데려다가 바로 수술장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엎드려 놓고는 허리 뒤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이게 허리 뒤에 있는 척수라는 신경줄이고요. 여기에 신경줄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둥그란 어떤 혹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1934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혹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꼬매놓고 다음날 마취를 껴왔더니 얘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 아프면 석 달, 몇 달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던 그 병이 이제는 수술해서 혹만 떼어줬더니 바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제일 좋은 저널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NEJM이라고 여러분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 저널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부터 좌골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냥 수술장에 데려가서 허리 뒤에 있는 이런 혹을 떼내주는 게 정답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좌골신경통이 있으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 그걸 떼내주는 게 답이라고 알게 된 게 1934년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렇게 수술받은 사람들이 항상 해피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젊은 사람 해피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게, 큰 디스크를 수술로 제거를 했는데도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술 안 했는데도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없는데도 막 좌골신경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죽기 전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 증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죽고 나서 이 부검을 해보니까 디스크가 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만이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34년도부터 오랫동안 하다가 60년 정도 후에 말이죠, 이런 실험을 합니다. 올마크라는 사람이 돼지 꼬리에서 수액, 아까 구리무 있지 않습니까? 구리무를 쭉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돼지의 허리를 열어가지고는 신경뿔이 있는 데다가 혹 대신에, 혹처럼 이렇게 밀지 않고 그 수액 구리무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발라놓습니다. 우리 삼겹살 먹을 때 이렇게 고추장 양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누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고추장만 살짝 바르잖아요. 그걸 이 신경뿌리에다 살짝 발랐더니 그 발라놓은 신경뿌리에 염증이 확 일어나면서 이 신경전도 속도가 확 떨어지고 죽어나가는 세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눌러도 보고 그 다음에 발라도 보고 했는데, 누르거나 바르거나 어느 정도는 신경이 손상이 되더라 하는 걸 보고는, 야, 이 디스크 탈출이 돼서 아픈 것이 탈출되어 있는 그 혹이 꽉 눌러서, 기계적으로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그 혹 속에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구나 하는 걸 93년도에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은 아까 수액이라고 그
젤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젤리 안에 세포들이 많습니다. 그 세포들이 워낙 자기가 물방석 안에서 살다가 물방석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세포가. 세포가 죽으면서 세포벽에 있는 어떤 물질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뿌리에 염증이 막 생겨 있는 데다가 밖에서 쿡쿡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뿌리에 염증이 첫째고, 그 다음에 누르는 거는 2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이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염증이 균이 들어가 있는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균이 계속 자라나는 염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액 속에 있는 세포벽에서 나왔던 물질 때문에 생긴 염증이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개한테 해봤더니 개는 2달 만에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평균. 개는 아프면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게 바로 이런 데이터인데요. 허리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생긴 좌골신경통 환자를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뒀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80 정도 아프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뚝 떨어집니다. 안 아파지는 겁니다. 염증이 저절로 빠져서 안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96년도에 고몰이라는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커서 수술을 하는 게 분명히 타당한 사람들한테 수술 안 하고 기다려봤어요.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다시 MRI 찍어봅니다. 찍어봤더니 그 중에 77명 중에 10명 정도는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디스크가. 탈출된 디스크가 마치 여러분들 그 된장 덩어리 이렇게 식탁에 떨어지면 닦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닦듯이 없어지는 게 13%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사람들 다 합치면 한 63% 정도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요, 63%에서 디스크가 쭈그러들거나 없어지거나 하더라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디스크를 생긴 모양을 온순하게 생긴 것, 험하게 터진 것, 이렇게 타입 1, 2, 3 나눴습니다. 이게 조금 앞에 잘리긴 했는데, 그랬더니 험하게 생긴 디스크일수록 더 잘 찌그러든다는 겁니다. 험한 디스크일수록 더 쭈그러드는 게 잘 쭈그러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타입 3. 험한 애들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크게 나왔다고 해서 디스크가 크게 겁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뿌리에 대한 염증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방법이, 이게 제일 강력하고 제일 빠릅니다. 허리에다가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 맞는 건데,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들 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먹는 약으로도 좋아집니다. 약 먹어도 좋아지고, 소염제 주사 맞아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견딜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다 보면, 개는 2달 만에 좋아지고, 사람 한 6개월 만에 좋아집니다. 사람이 개보다 못한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단,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속에 있는 젤리가, 부리무가 터져나와가지고 신경뿌리에 묻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러면 6개월 만에 좋아진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 보통 나는 벌써 5년째 계속 다리 저리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6개월 만에 좋아질만 하면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속에 있는 젤리가 또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 염증 생기고 좋아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젤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거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젊은이가 이런 디스크 탈출이 있던 게 이렇게, 그죠? 닦아낸 것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싹 된장 닦아내듯이 없어진 겁니다. 옆에서 봐도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 이게 염증이 빠지고 저절로 쭉 쭈그러들어서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막 뼈를 열고 근육을 찢고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뚝 잘라내는 게 좋겠습니까? 당장은 뚝 잘라내는 게 빨리 덜 아파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한번 걸리는 게 40대에 걸리면 이 사람은 한 90까지니까 50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 서기는 서서히 쭈그러드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어떻게 하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 쭈그러들 것이냐, 잘 아물게 할 것이냐,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할 것이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가운데가 아파가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의 MRI 찍어보면요, 디스크가 완전히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디스크하고 뼈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죠. 이건 저희는 디스크 붕괴라고 합니다. 디스크 붕괴. 디스크가
처음에 한두 번 깨졌을 때는 한 1, 2주면 좋아지는데요. 이게 막 10번, 20번, 100번 계속 거기를 깨고 못 살게 굴면 디스크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눈물나게 아픕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뵙는데 그분들 외래 오면 특징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막 징징징거리십니다. 징징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젊을 때, 뭐 지금도 젊긴 합니다. 더 젊을 때 그런 분들도 이분은 왜 이렇게 징징거리시냐. 얼핏 봐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거, 허우대도 멀쩡하신 분이지. 근데 그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젊었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운동도 하고 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늪에 한번 빠지셔서 한 4, 5년 정도 아프니까 성격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지만 그만큼 이게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통증입니다. 왜 견디기 힘든 통증인가 하면요, 디스크가 깨지면 그걸 치유하려고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데 혈관은 절대로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혈관은 그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혈관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신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만 옆으로 눌리거나 하면 굉장히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경이 이렇게 찢어진 자리에 이렇게 손으로 자꾸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눈물 나게 아파집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좀 이따 가르쳐 드릴 운동을 잘 하시면서 한 2년이 지나야 조금 나아집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야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성 요통, 이런 디스크 붕괴 때문에 생긴 디스크성 요통에 대해서 이렇게 쇠 박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쇠를 박는 이유가 그 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져서 조금만 허리를 움직이면 뻐근해가지고 못 견디는 분들, 한 100m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해서 못 견디는 분들 이렇게 쇠를 박습니다. 근데 쇠를 박아 놓으면 요 디스크는 이제 안 움직여서 좋은데 나머지 디스크는 이제 그 전에 5명, 일꾼 5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4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일꾼이 또 다칩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 부위에 퇴행이 생깁니다. 거의 뭐 인접 분절의 퇴행이 10년이 지나면 50 내지 100% 거의 뭐 다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원 5명이 일하던 걸 일은 똑같이 하면서 4명, 3명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럼 3명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대신으로 인공 디스크 같은 걸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인공 디스크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양의 디스크 그런 움직임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 디스크는 나온 지 지금 5년 이상 추적됐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결론이 지금 나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 하면 이게 한 10년, 15년 되면 막 망가지는데요. 망가진 걸 처음 넣기는 쉬운데 망가진 걸 빼고 다시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앞에 또 대동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수술입니다. 자, 이분은 아까 보여드린 거 정오래 걸다 보면 허리가 뻐근하고 좀 구부리면 나고 하는 분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이 이렇게 아주 좁아져 있는 거죠.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그런 상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MRI를 저한테 보여주고 나서는 물어보시는 게 내 허리가 디스크입니까? 협착입니까? 이거 굉장히 마치 그게 뭐 그것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협착은 디스크 탈출된 것 혹은 디스크 망가진 걸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생기는 게 협착증이고 거기는 오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 한 50 정도 돼가지고 내 디스크가 내 허리가 협착이라는데요. 그건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50대는 디스크가 문제고 협착이 되려면 최소한 65세, 70세 정도 돼야 협착이 오는데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협착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협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흰머리라 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 누구라도 디스크가 있는 레벨에 디스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황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황인대가 이 부분만 짧아지면서 쭈글쭈글해집니다. 협착은 누구든지 나이 들면 오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도 MRI 찍어보면 협착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협착 있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지느냐? 그 이유는 보통 협착이 기존 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또다시 조금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후방에 있는 이 관절이 또 손상을 좀 받거나 하는 그런 새로운 이벤트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문제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디스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 손상을 받더라도 젊을 때에 비해서는 호전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젊은 사람은 2, 3주면 좋아질 것을 이런 분들은 뭐 6개월, 1년도 가는 그런 아주
숨을 길게 가는 그런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게 척추관 젊은 사람 척추관이고요. 이게 협착이 와 있는 분의 협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협착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안 해도 됩니다. 요통의 일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희 서울의대 선배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정년퇴임하신 내과 교수님이신데요. 그 서울의대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바로 이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해서 진료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남아있고 MRI도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는 이분이 정년퇴임 한 2년, 3년 남겨두고 거의 막판에 오셨지만 그 전에 있는 기록을 제가 다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보고 나서는 이건 꼭 그 일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35세 때 엉덩방을 찍고 나서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아무 치료 안 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48세 때 갑자기 허리가 아팠고 이분이 굉장히 환자가 막 엄청나게 밀리는 분이신데 일주일 동안 모든 환자분들 캔슬하고 병원을 못 나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침상 안정하고 아무런 치료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좋아지셨습니다. 아팠다가 정상이 되셨고 또 아팠다 정상이 되셨고요. 그러다가 61세 때 한 13년 후에 골프를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좋아지긴 하셨는데 정상이 되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통증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회를 다녀오십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회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제 다리가 막 저린 겁니다. 소위 말해 아까 보여드렸던 좌골신경통이 생긴 거죠. MRI 찍어봤더니 1번, 2번, 이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MRI 찍어봤더니 여기서는 디스크 탈출증이 이렇게 4번, 5번의 디스크가 터져 내려와 있습니다. 쭉. 1번, 2번에 생겼던 디스크는 여기는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심한 요통이 남아있었고 그 후로 이제 이분이 좋아하시는 술, 담배 다 끊고 허리 관리에 돌입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오셨습니다. 65세 때 허리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다. 정선생님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때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MRI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탈출이 되었던 부분에 쭈루루 흘러내려갔던 젤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속에 있던 젤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 빠진 물방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옆에 있는 뼈가 이렇게 멍이 허옇게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뵙고는 같이 이제 좀 이따가 또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허리의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일생 중에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게 옛날에는 결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허리가 튼튼하다가 30대에서 점점점 허리 나빠져서 한 40중 지나서 아파지지만 60 넘으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45세 때 뭐 허리 아픈 분들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전공의 때문에도 허리 때문에 병원 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한 50대쯤 허리가 아파도 이 사람이 자기 그 허리를 가지고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90살까지 사니까요.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제일 큰 걱정은 지금 내가 아픈 거는 큰 문제 아니지만 이걸 이대로 갖고 살다가 나중에 80세 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같이 해외여행 갈 때 나 혼자 못 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지나가는데 보면 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척추 관절 또 비수술 이런 버스 광고의 한 90%는 제가 보기에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걸로 굉장히 많은 이것도 뭐 일종의 고용 창출일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허리가 아프다가 병원에 가면 MRI 보고 무조건 수술하자. 이런 것 때문에 MRI 들고 저한테 오는 분들 많습니다. 또 나는 아파 죽겠고 MRI 한 7, 80만 원 주고 MRI 찍었는데 괜찮다 그냥 지내라. 이런 게 많았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많아서 이때까지 제 슬라이드가 요거였는데요. 최근에 또 이게 있습니다. 듣보잡 치료를 하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치료를 하자는 추천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견적이 한 700, 900 정도 쓰겠구나. 이러면 대충 얼추 맞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 친구는 19살 남자 아주 젊은 애인데 디스크 탈출이 있으면서 퇴행이 됐다고 여기다 인공 디스크를 박자는 겁니다. 젊은 애한테. 19살짜리한테. 그래서 야, 과연 자기 아들이라도 그럴까? 이런 생각하고. 이 친구는요, 디스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여기 있습니다. 손을 댈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크는 크기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통증하고 관계는. 얼마나 신경뿌리하고 가까이 있느냐가 그 통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신경뿌리하고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요 친구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지내세요. 할 게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온 데를 다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요 사람은 또 비행기 여성문으로 허리를 많이 쓰는데 3주 전에 허리 디스크 속에 이렇게 전극을 넣어가지고 태우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별로 아주 아프진 않은데 지금은 이거 하고 나서 점점 더 아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그 듣보잡 치료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스탠퍼드에 있는 캐러기 박사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주변에 그 캘리포니아에 75명의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해 보입니다. 허리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이 우리 임상시험 한번 합시다 하니까 다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아까 그 비행기 여성분이 했던 그건 치료가 아니고 여기다가 바늘 꽂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그 조영제만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 시술을 하나 했습니다. 치료 아니고 그냥 바늘 구멍만 하나 뚫었다 뺀 거죠. 빼고 나서 10년 후에 봤더니 그 바늘 찔린 허리 디스크가 훨씬 더 퇴행이 빨리 오고 그쪽에 디스크 탈출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늘을 가운데로 못 넣으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넣잖아요. 오른쪽 찔른 사람은 오른쪽으로 디스크 탈출이 많이 되고 왼쪽으로 찔른 사람은 왼쪽으로 디스크 탈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덮보잡 치료할 때는 돈도 돈이지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좋아지니까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좋아지니까 뜸이 아니라 뭘 해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 사람 돈도 돈이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52세 남성이 허리 디스크를 좋게 탈출된 디스크를 줄어들게 한다는 한약 침뜸 치료를 받고는 자기는 허리 디스크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허리가 왜 아파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허리는 처음에 디스크 주변이 깨질 때 아파집니다. 이때는 금방금방 낫습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쌓이면요. 디스크가 툭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 탈출하면 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이 아파지죠. MRI도 찍어야 되고. 신경근에 묻어서 막 다리가 땡기고 이러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말려 들어갑니다. 아까 얼마 걸린다고요? 통증은 6개월, 디스크 잡으러 다니는 1년 반 내지 2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이 물방석 높이가 낮아지면서 물방석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주변에 뼈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여기 없어졌네. 뼈가 이렇게 깨지면서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지고 이게 바로 디스크 붕괴 때문에 아파집니다. 디스크 인성 통증입니다. 이게 오래오래 계속 되다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와서 이제 그 허리가 이제 아주 노화가 되는 그런 인생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결국은 키 플레이어는 뭡니까? 키 플레이어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아까 보여드렸던 저 디스크를, 오묘한 디스크를 오래오래 잘 쓰게 하는 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오해를 없애려고 제가 마련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프면 국민 허리 운동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죠. 그죠? 이거 정말 허리 안 좋은 겁니다. 이 스트레칭 하면요. 디스크 다 깨집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근육이 뭉쳐서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서 아프고 요 주전만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걸 많이 시키는데요. 이거 하면 다 손상됩니다. 보십시오. 이걸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요. 속에 있는, 물방석 속에 있는 젤리가, 부리무가 후방 섬유륜을 찍고 밖으로 탈출되려는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부립니까? 왜 구부립니까? 구부리면 한 20초 정도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면 시원하죠, 그죠? 이거 구부리는 분들한테 그거 제발 구부리지 마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왜 구부리면 시원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뇨병 있는 분들이 솜사탕 드시면 달달하고 좋지 않습니까? 계속 솜사탕만 드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서 좀 시원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구부릴 때 당장은 좀 시원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이게 찢어지고 나서는 찢어지자마자 바로 안 아프면 여러분들 허리 아플 때 아팠던 게 왜 아픈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왠지 모르게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프잖아요. 그게 왠고 하니 그 전날 뭔가 잘못해서 허리 디스크가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뼈가 부러지듯이 크게 부러지면 바로 아픈데요. 디스크처럼 찢어지면 거기에 염증세포가 몰려와야 아파집니다. 그게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허리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잘 모릅니다.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서 손상을 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걸 자꾸 가르치는 이유는요. 의사들이 옛날에 요추전만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알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추전만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기 때는 태어나면 허리가 일직선이다가 애가 한 살쯤 돼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척추뼈가 목뼈는 앞으로 이렇게 뒤로, 흉추는 뒤로 젖혀지고 허리는 앞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이게 요추전만입니다. 정상적인 커브입니다. 누구든지 걷기 시작하면 저 커브가 나와야 됩니다. 저 커브가 있을 때 허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 속에 있는 디스크가 가장 안정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의사들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 있습니다. 1986년도에 요추전만이 이렇게 휙 굽어 있으면 롱이라고 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으면 소파 굿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추전만이 너무 심해 허리에 무리가 가 있어요. 2001년도에 우리 교실에 어떤 교수님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많이 시키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추전만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거라면 장미란이 엮기 들 때 이렇게 듭니까? 이렇게 듭니까? 허리 꼿꼿하게 하고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허리가 이거 보십시오. 똑같은 무게를 들었을 때 이때는 1900N이 허리에 걸리는데 반면 이렇게 하면 2000N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200N밖에. 그러니까 물건 들 때 허리를 이렇게 드는 거랑 다른 거죠. 허리를 꼿꼿하게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디스크에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요추전만이 무너지는 거는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고 이 할머니하고요 이 아가씨하고 누가 더 튼튼한 허리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아가씨 아닙니까? 이 아가씨 이게 바로 요추전만이고 이 할머니들은 점점점 요추전만이 깨져서 앞으로 꼬부러지고 있습니다. 허리는 앞으로 꼬부러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허리 앞으로 꼬부리는 스트레칭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평소에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시누이나 이런 뭐 시어머니 이런 분들 하실 때 계속 하시라.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보다가 우리 병원에 있어 이렇게 차팅, 이렇게 허리 디스크 탈출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근 운동을 하여 허리에 요추전만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아직도 정말 많은 척추 보는 사람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윌리엄의 굴곡 운동은요 척추 전문 병원에 가면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여기 등을 바닥에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이거 텔레비에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요즘도 가르칩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런 거 이거 왜 하겠습니까? 요추전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를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배열인 요추전만을 없애려고 가르친 게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저도 이게 정말 좋은 허리 운동이라고 전공의 때부터 쭉 배웠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캣 캐멜 자세 이런 거 다 요추전만을 깨는 자세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65년도간 그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맥켄지라는 사람 이런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맥켄지는 물리치료사인데요. 자기한테 늘 오는 사람 중에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서 뭐 스미스 씨, 우리로 따지면 홍길동 씨인데 홍길동 씨가 왔을 때 맥켄지가 이제 자꾸 치료해도 잘 안 낫고 뭐 딴 일도 좀 할 게 있어서 스미스 씨 뒷방에 가서 좀 엎드려 계십시오. 내가 곧 가겠습니다 하면서 뒷방에 가서 엎드려 있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맥켄지는 전화도 좀 받고 뭐 인터넷은 없었겠죠. 뭐 딴짓 좀 하다가 한 15분 후에 간 거예요. 그 뒷방에. 갔더니 그 스미스 씨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테이블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모르고 맥켄지가 뒤에 가 있으라 그랬고 스미스 씨는 맥켄지가 가서 엎드려 있으라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린 거죠. 이렇게 한 15분, 20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요추전만이 있으면 허리가 훨씬 더 아파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의료사고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스미스 씨. 괜찮으십니까? 이랬더니. 아니, 뭐 괜찮다마도 여기 다리 저린 게 없어졌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론을 막 만들어서 맥켄지 운동이라는 걸 개발했고요. 맥켄지 운동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런 허리 뒤로 젖히는 거, 서서 젖히는 걸 개발했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걸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부리는 걸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상에 널리 보급되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MRI가 나오면서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 MRI가 나오면서 허리를 플랫하게 해서 MRI 한번 찍고, 뒤로 휙 젖혀서 한번 찍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뒤에 있는 후방선 유린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지고 속에 있는 젤리가 앞으로 확 밀리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탈출이 되는 반대 방향으로 젤리가 밀리는 거고, 이렇게 구부리니까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젤리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면요, 디스크가 건강한 방향으로 갑니다. 허리를 앞으로 젖히면 디스크는 찢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구부리면 나쁘고 뒤로 펴면 좋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그래서 허리 해롭지 않습니다. 정말 요추전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허리 아픈 사람들, 젊은 사람들, 특히 여기 계신 젊은 사람들 허리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헬스클럽 끊습니다. 3개월 정도 할인해서 끊은 다음에 가서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누워서 다리 들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런 거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한 4년, 5년 계속 이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하면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는 게 근육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몸 주변에 허리 디스크를 도와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열, 요추전만이 난 배열, 또 하나는 그 옆에 잡아주는 근육인데, 문제는 그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못 잡는다기보다는 그 근육이 지 할 일을 잘 몰라서 그 조절이 안 돼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허리 운동을 막 해대는데, 그 해대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디스크 탈출하는 실험을 하는데요, 사람 자체는 아니면 동물에서 척추뼈 2개하고 속에 그 물렁뼈를 딱 같이 뜯어낸 다음에 못하게 달고 이렇게 구부리다 폈다를 계속 합니다. 한 20뉴턴으로 누르고 이렇게 한 2만 번 했더니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이 됩니다. 허리 구부리다 폈다 힘줘서 계속 하면요, 디스크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럼 이 실험을 누가 하느냐? 젊은 애들이,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장미란이나 뭐 이런 허리 아주 디스크 튼튼한 사람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할수록 복근도 튼튼해지고 디스크도 튼튼해지는데, 한번 찢어진 사람들은요 더 터집니다. 분명히 절대로 아무런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면 얼마나 디스크의 압력이 크게 걸립니까? 이거 보십시오. 210 정도 걸립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져 있는 사람들, 특히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허리 근력 강화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허리 운동을 요즘 제 환자입니다. 복근이 이렇게 나와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복근이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허리가 아픈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허리 아픈지 MRI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서 찍어봤더니, 이게 저한테 이제 처음 다리 저릴 때고, 이게 저한테 오셨을 때 여기 뼈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뼈 주변에 퇴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나는 허리 운동을 이제 허리 안 아프려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운동 하십니까? 윗몸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런 거 해서 아프신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좀 쓰라리가 아프셨을 텐데. 그랬더니 쓰라리가 아팠지. 그렇지만 나는 그게 내 통증을 없애주는 통증인지 알았어. 뭐 이열치열 이런 거죠. 우리 배달의 민족들이 갖는 그런 아주 강한 기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그거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했더니 하고 나서는 훨씬 덜 아파졌다 하시면서 이 색깔이 좀 원래 뼈 색깔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통증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을 배우면서, 우리 아주 그 학문적으로 대단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육개장을 드시면서, 뜨거운 육개장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이런 뜨거운 물에도 시원하다고 하는, 이런 거를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는요, 허리 운동할 때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허리 운동하면서 아픈 걸로 아픈 걸 이겨보자는 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점점점 깨집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집니다.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이 강호 운동을 한다는 것은 팔뼈 부러진 사람한테 너 팔 힘이 없어서 부러진 거야.
아래 운동 많이 해야 돼 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 절대로 안 붙죠. 계속 아파지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허리 통증 관리 첫 번째 단계. 예, 아이고 시간이 많아. 첫 번째 단계는 요추전만을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추전만. 이 아름다운 허리 곡선을 절대로 깨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깨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뭔가 하면 앉아있는 자세가 나쁩니다.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 방바닥에 이렇게 앉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요, 요식업계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방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삼겹살 구워 드시고 한정식집에 오래 앉아 계시고 일어날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일어날 때 그냥 뻘떡뻘떡 잘 일어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으신 거고요. 대부분 제 나이 정도만 돼도 금방 못 일어나고 좀 이렇게 뼈 맞추고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런 자세는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이 온돌 생활 하신 게 아마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기 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돌 생활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의 가장 총화가 바로 이런 게임이죠. 이런 고스톱 치는 이런 분들. 이분 보십시오. 완전히 요추전만을 깨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굉장히 편하죠. 왜 편하겠습니까? 요추전만을 유지하려면 뒤에 있는 근육이 어느 정도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전혀 근육이 수축 안 하는 거죠. 그 대신 뭐가 힘을 받습니까? 디스크가 물방석이 힘을 받습니다. 물방석의 앞부분이 힘을 꽉 눌러주니까요, 속에 있는 젤리가 뒤로 터지려는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노력해서 물방석을 세이브할 것이냐, 아니면 근육은 놀고 물방석에 모든 힘을 가할 것이냐,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어떻게 그 광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또 세게 치지 않습니까? 그때 튀어나옵니다. 그때 허리 디스크 탈출이 돼서 좌골신경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아한 사모님들 다리 꼬고 소파에 앉아 계시면 허리가 요추전만이 되기 정말 힘들죠. 허리 펴지기 힘듭니다. 이거 책 한 두세 시간 읽고 나서 일어날 때 허리 엉덩이 뻐근하신 분들 다 그런 겁니다.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주울 때 우리 골프 선수들 이렇게 뒷다리 드는 거 보셨죠? 이걸 들면 골반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부러지지 않고도 물건을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골프 선수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큰 물건 들 때 무릎을 구부려서 들라고 그러죠. 무릎을 구부려서 들라고 그러죠. 이런 자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쁜 운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나쁜 겁니다.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이런 거 절대로. 이게 바로 윌리엄 운동이거든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맥켄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추전만을 잡아주는 단계입니다. 비디오 주십시오. 천천히 뒤로 젖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튕기면 안 되고 천천히 뒤로 젖혀서 5초 정도 유지하시는 겁니다. 네, 서서 하시는, 네, 됐습니다. 5초 정도 유지하시는 걸 30분에 한 번 정도 하십시오. 특히 쭈그리고 오래 앉아 계셔야 된다든지, 삼겹살 드시고 갔다든지, 고스톱 같은 거 치실 때 꼭 일어나셔서 광 팔고 일어나셔서 저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앉아 계시는 동안도 이거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 허리를 접어 보십시오. 가슴 쫙 펴고. 이것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때로 막 회사가 막 어렵고 이럴 때는 2시간, 3시간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다쳐서 오세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이것만 해도, 이 1단계만 해도 일단 허리가 나빠진 거 막을 수 있고, 당장 통증이 있을 때도 이거 하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건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서 요추전만이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디스크를 보호하는 게 2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배열입니다. 배열. 요추전만. 또 하나는 근육인데 근육을 이게 힘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력이 아까 배 복근 나온 애 봤죠? 많이 아프잖아요. 그 근력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힘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배열에서 배에 힘이 약간 들어가 있는 이 상태면 척추뼈가 안정되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업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복대 자세라 이렇게 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치 복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 할머니들 허리 아픈 분들이 와서 묻습니다. 나 복대 좀 하면 안 돼요. 복대
할머니 뱃속에 복대가 2개 들어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천연 복대가 2개 들어있거든요. 그 복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지금처럼 꼿꼿하게 하신 상태에서 손으로 배를 살짝 누릅니다. 대부분 말랑말랑 하실 겁니다. 말랑말랑한 분들은요, 배에 힘을 살짝 한번 넣어보는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을 넣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볍게 헛기침을 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헛기침할 때 빡빡해지면 느껴지십니까? 살짝 헛기침할 때 빡빡해지는, 그거를 꾸준히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늘.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평생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TV 보실 때 5초 힘 줬다가 5초 힘 뺐다가, 밀회 같은 거 보실 때 5초 힘 줬다가 5초 힘 뺐다가, TV 보실 때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힘 한번 주고 싶지 않으면 힘이 딱 들어가게 하시면 그게 디스크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힘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걸음 걸을 때, 그 다음에 물건 들 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은 게, 물건 들고 걸음 걸을 때 숨을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면서 이게 힘주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리는 건 뭔가 하면, 복대 자세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배를 누른 상태로 힘이 좀 들어간 게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는 심호흡을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이게 안 풀리는 걸 확인하고요. 이때는 누구나 다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힘을 입으로 내쉴 때도 이게 빳빳하게 있는 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십니까? 숨을 내쉴 때 이게 물렁물렁해져 버리죠.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빡빡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이게 딱딱한 상태로 내쉴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그 상태로 이제 걸음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 걷는 걸음만으로도 배가 엄청나게 허리가 튼튼해지고 디스크가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이런 몇 가지 운동을 저희가 이제 우리 무브팀에서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거 요즘 나갈 때 제가 굉장히 좀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요건 좀 아주 특별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의 여기서 할게요. 허리의 요추전만 배열이 유지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가지고 복대 자세가 된, 그거를 깨지 않으면서 이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반복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몸이 익을 때까지 여러 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일반 분들이 여기까지 꼭 가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시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이거는 여기를 근력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해보시죠. 요거 일어날 때 이렇게 아주 일직선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 해서, 이 정확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 더 아파집니다. 허리 운동은 절대로 선행학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왜냐하면 워낙 불안정하기 쉬운 그런 구조물이니까. 그 다음에 관리 4단계는 저게 되고 나면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근육, 등 근육이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근육. 이 두 개 사이에, 아까 제가 복대가 2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깥쪽 복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큰 근막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근막에 이 근육, 이 두 개 근육이 아주 강한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을 던진다든지 아주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를 보호하면서 팔다리 힘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 하는데, 이게 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일직선이 될 때 혹은 더 이상까지 올리는데요. 그러면 디스크가 또 망가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괜찮으세요. 손주나 자제분들은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엉덩이 뒤로 빼는 운동. 여기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요. 헬스클럽 가서 이런 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이 정도 하면 대충 되는데, 문제는 제가 운동교육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보면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가르쳐 드릴 때는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완전 다르게 하고 계셔서, 이런 느낌이죠. 이런 찰스 마클리 여기 한번 골프 해보십시오. 우리 골프 배우면
프로 앞에서 잘하다가 혼자 치라 그러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서 이거 꼭 안 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복대 자세하고 잘 걷기. 예, 클릭해 주시죠. 그 자세히 보면 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 허리에 좋은 걷기란 무엇입니까? 나쁜 걷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나쁜 걷기. 선생님 직접 시범을 보시나요? 네. 이런 걸음이 나쁜 거. 지금 그 걸음은 어떤 이건 거죠? 몸이 이렇게 굽어서, 구부져가. 이렇게 많이 운동하려고 이런 걸음을 많이 걸으시면요. 네. 걷고 나서 허리가 아파지십니다. 아, 절대로 굽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허리를 쭉 몸이 고추 서고 몸이 고추서고. 요 주전만이 되라니까요. 그죠? 허리 아까 말씀드린 요 주전만 유지가 되도록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딱 이게 이렇게 휘어지게 딱 하고. 가슴을 넓게 된 상태에서 네. 이 복근에 힘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힘을 넣는 방법이 네. 손끝으로 장착하고 손을 여기다 대고 네. 하면 간단히 지나고 약간 예. 네. 예. 이 정도. 힘이 들어간 정도를 느낀 상태에서 팔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활기차게 예. 네. 정상 네, 그 정도 하시면, 요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추전만 유지하시고, 복대 자세하고, 그러고 한 30분 정도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정말 눈물나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정말 난 눈물나게, 이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속눈샘 치시고, 저거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3개월 만에 절대로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3개월 하면, 3개월 전보다 내가 조금 낫구나 하는 걸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다 아니라 그 멀리서 불빛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시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하나. 네, 질문, 예.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그 보통 우리 온돌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침대 생활하고 예.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침대는 의자 생활하는 게 훨씬 낫죠. 네? 허리에는 훨씬 낫습니다. 예. 침대도 돌침대 이런 거 말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편히 누웠을 때 요추전만을 유지하면서 거기 쿠션이 받쳐지는 그런 침대가 좋습니다. 침대 누웠을 때 너무 푹신해서 몸이 V자로 푹 꺾이는 그런 침대 나쁘고요. 너무 딱딱해서 요추전만이 땅바닥에 닿는 그런 건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자고 일어나서 허리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침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 때 모로 많이 누워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 사이 검술이 좀 안 좋아서 부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조심하세요. 예. 푸시업 운동은 어떨까요? 푸시업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푸시업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예, 복대 자세를 유지하고 푸시업이 사실 한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4단계. 예. 좋습니다. 예. 골프 운동에서 우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예. 골프는 안 하면 좋습니다. 아. 골프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운딩은 괜찮습니다. 라운딩은 괜찮은데 연습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라운딩도 뭐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막 36홀씩 4일씩 하면 그 손상이 됩니다. 디스크는 결국 그 소모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낮에 막 쓰다 보면 소모되고요. 밤에 자는 동안 그 리필이 조금 됩니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쎄요. 네. 아주 낮은 허리 베개. 좋죠. 허리 베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뭐 여기다. 무릎 밑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허리만 하십시오. 허리. 허리에다 하는 게 좋아요. 어디는 허리보다 조금 더 뭐. 보통 허리끈 있는 데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보다 아래에다 하라는 건요. 요추전만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우리 모자 쓰시는. 헬스에서 발목으로 고정하고 거꾸리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고혈압이 있거나 이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하면 안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 외에는 하셔도 됩니다. 예. 요가 운동은 요가가 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구부리는 거 많이 시키고 하니까 가서 뒤로 젖히는 것만 많이 하면 좋은데요. 예. 별로 예. 철봉에 매달리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철방울 매달리는 거 좋습니다. 거꾸리랑 비슷해서 좋습니다. 예. 잘 때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자는 게 사실은 바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모를 자꾸 이렇게 뒤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를 누울 때도 여기다가 받치면 허리가 덜 구부러졌습니다. 예. 저기 수영장 있잖아요. 물장구 치는 거. 뭐 나쁘지 않죠. 예. 그게 이제 지금 허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른데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을 해서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파지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셔도 됩니다. 등산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안 좋은 겁니까?
등산할 때 내려갈 때 안 좋은 분들은 협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세로 보이진 않는데요. 수염이 좀 많긴 하시지만. 내려갈 때 안 좋으세요? 아니요, 올라가는 건 좋다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데 예. 내려갈 때는 안 좋다고 해서 아, 몸에 안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가파른 등산은 허리건 무릎이건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젊을 땐 상관없지만 점점점 이제 물렁뼈가 찢어지고 깨질 그런 연세가 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예. 네? 달리기도 사실은 그 자기 디스크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 소모품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서 아프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등산은 정도입니까? 등산은 연세에 따라 다른데요. 아주 가파르지 않은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파른 등산은 좋지 않습니다. 예. MRI 사진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사진 찍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허리 아파서 사실 돌아가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MRI를 뭐 암 검진하듯이 할 필요는 허리 MRI를 암 검진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암 검진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죽느냐 내가 한 30년 더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허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 몸은 정말 중요해서 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79세 여자분처럼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면 뭐 찍어서 나쁜 건 없죠. 몸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영하는 거요. 예. 배영이 좋아요. 배영, 자영 다 괜찮은데 저병은 좋지 않습니다. 저병은 허리. 평형은 괜찮습니다. 네. 예, 더 질문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